바람이 꽤 불죠? 꽃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은 2018년 9월 30일 일요일인가요? 와, 바람 장난 아니죠? 제주 오고 나서 매일 아침에 행복했거든요? 눈 뜨고 밖으로 나오면은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내일 아침 마라도행 배가 결항이라는 겁니다. 풍랑주의보, 바람샘, 매표를 하고도 결항. 그런데요,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어서 그래도 계속 기쁜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겠어요? 바람. 저기 멀리에 성산 일출봉이 보이시죠?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저기 되게 뿌옇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이 좋아서 화창하네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인트로를 여기서 한번 따봤어요. 조금 이따 볼게요. 여기는 성산포 성당이에요. 좀 전에 미사를 봤고요. 11시 미사였죠. 이분은 김대건 신부님 아니신가?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시죠. 여기에서 성산 일출봉까지는 한 1km 정도 돼요. 저기 보이시죠? 12시 방향 정면에 저희가 성산 일출봉인데, 이 앞에는 이거 쥐똥나무 꽃이죠? 소나무도 너무 멋지고요. 분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정원을 둘레로 해서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뭐 11번째 뭐 마당 뭐 이러면서 그런 판 같은 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길이 너무 예쁘죠. 어제는 비가 와서 돌아다니기가 불편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람이 분다는 것만 빼면요, 이런 거요. 이렇게 11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런, 그래서 12처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종교가 다르시면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종교의 어떤 편파적이지는 않습니다. 도를 구하는 것, 뭐 정도나 뭐 왕도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왕도는 또 근본, 통치를 이루는 근본 이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공 연못 같은 냇가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어요. 거의. 되게 빨리 닳더라고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의자가 아니라 벤치군요. 네. 미사를 보고 나왔더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죄를 열심히 짓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뭐 이런 것처럼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하면 좀 왠지 착해지는 기분? 그런 게 좀 있죠. 잠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커플분이 지나가셔가지고 껐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관광지라 그런지 커플이 많네요. 커플 지옥 솔로 천국입니다. 네, 어제 그저께 읽어드린 부분에서 마저 읽어드릴게요.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중에서 6번째 챕터 자본가들의 출현인데,
이게 이제 중세 유럽의 세태거든요. 중세 유럽의 세태에서 자본가들의 출연을 보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못 읽었었어요. 맞아,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챕터별로 딱 끊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배터리가 많이 달더라고요. 자본가들의 출연. 바람이 정말 많이 불죠. 이러한 대상인들은 물건을 파는 것과 함께 만들기도 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은행가를 비롯해 고리대금 업자가 주로 자본가 계급에 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땅을 사서 값이 오르면 팔아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귀족 집안과 혼인해 귀족 생활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 그들의 수는 도시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극히 적은 편이었으나 재산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재산을 이용해 국왕과 쉽게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 무렵 유럽의 각국의 왕들은 공건 영주들의 세력을 약하게 하고 통일국가로서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했는데, 왕이 부릴 수 있는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시의 자본가들에게 자금을 빌려오게 되고, 국왕은 그 대가로 그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었다. 자본가와 국왕의 사이가 모두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전쟁 자금으로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전세가 기울어지면 돈을 떼이는 일이 많아 국왕과 자본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자본가 계급이 있는 한편으로는 많은 수의 임금 근로자들도 도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플랑드르나 이탈리아처럼 모직물 공업 등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일찍부터 임금 노동자들이 있었으므로 산업이 발달해 공장이 커지고 그 수가 늘어나자 임금 노동자의 수도 점점 불어났다. 임금 노동자들이 이처럼 크게 불어나자 도시 근처의 농촌에 살던 농민이나 여성 노동자 또는 다른 도시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늘어 일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는데, 이런 노동자의 수가 14세기에는 도시 인구의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 또 자본가 계급과 임금 노동자 계급 사이에는 시민 계급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자본가들처럼 부자는 아니었으나 임금 노동자들처럼 가난하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소매 상인들과 훌륭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 계급이 대부분이었으나 나중에는 법관이나 공증인 같은 법률을 다루는 전문 직업인과 공무원들까지 이 계급에 들어갔다. 이러한 중세 말기의 현상은 오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거나 망하면 계층에는 자연히 변화가 올 수밖에 없었다. 영주와 농민의 싸움이 심한 농촌처럼 도시에서도 자본가 계급과 임금 노동자의 싸움이 심했는데, 특히 도시 귀족으로 변한 자본가 계급의 횡포가 심한 도시일수록 노동자들의 파업과 반란이 지나칠 정도로 거칠게 일어났다. 결국 자본가가 나타나고 근대적 성격을 띠는 계층이 나타나면서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는 더욱 빠른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함으로써 자본주의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다. 근대 국가로의 발돋움. 100년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프랑스는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당했다. 프랑스는 이러한 피해 속에서 근대적인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100년 전쟁으로 영국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국소녀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이 싹을 틔웠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중세 이래로 신분제 의회의 3부회가 있었다. 이 3부회는 승려, 귀족, 성인의 세 신분들이 대표자로 이루어졌다. 3부회는 지방 3부회와 전국 3부회로 구별되고, 이 중 전국 3부회는 1302년부터 열려 1614년에 그쳤다가 1789년에 다시 열려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삼부회가 만들어지게 된 까닭은 국왕이 전국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다. 또한 승려와 귀족에게도 삼부회라는 의회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국왕의 권력이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국왕의 권력을 조절하기 위해서였다. 승려와 귀족들은 국왕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삼부회에서 힘을 합쳐 그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농민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서민들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신분이었으므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유리한 특권을 국왕에게서 받아내려고 했다. 영국에서는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나타나는 바람에 100년 전쟁에서 패한 데다가 국왕 헨리 6세의 무능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다. 영국은 에드워드 3세 이후 14세기 말부터 랭커스터 집안과 요크 집안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 랭커스터 집안에서는 헨리 4세에서 6세까지 국왕이 나왔는데 요크 집안이 이에 불만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헨리 6세가 무능한 정치를 일삼자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싸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싸움이 1455년에서 1485년까지 계속된 장미전쟁으로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된 까닭은 랭커스터 집안에서는 붉은 장미를, 요크 집안에서는 흰 장미를 모자나 옷 등에 붙이고 싸웠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두 집안의 명예와 생사가 달린 것이었기 때문에 몹시 처참해 상대편 집안의 사람일 때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잡히는 대로 무조건 처형했다. 장미전쟁은 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랭커스터 가에 속한 헨리 7세가 요크 집안의 리처드 3세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후 장미전쟁이 끝났다. 헨리 7세는 1486년 요크가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해 양가의 내부는 사라졌다. 영국의 왕족과 영주들은 큰 타격을 받아 점점 무너지게 되었고 튜더 왕조의 시조인 헨리 7세에 의해 왕권 강화의 길이 열려 중앙 집권제가 행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제도의 발달이었다. 영국의 의회와 프랑스의 삼부회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지방 삼부회가 있었으나 영국에는 전국 의회만 있었고 프랑스에는 기사를 비롯한 하급 귀족의 대표가 삼부회에 참석할 수 없었으나 영국 의회는 하급 귀족들이 활발히 움직였다는 것이다. 1376년 에드워드 3세가 영국을 다스리던 말기에 열린 의회에서는 국왕에 의해 한 번 발표된 법은 그대로 시행했고 만일 고치거나 없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영국의 의회는 15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크게 발전했는데 의회의 승낙이 없이는 세금을 거둘 수 없고 의회 안에서는 토론의 자유가 있으며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의회 제도가 마련됐다. 15세기 후반의 헨리 6세 때에는 하원이 직접 법안을 만들 수 있었다. 초기 의회 때의 모습이네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성산포 성당이고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가 산발 비슷하게 됐네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입니다. 최근에 욜로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 인생을 산다라는 뜻인데요. 한 번이니까 더 소중하고 즐겁게 값어치 있게 살아내야 되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4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44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네, 바람 장난 아닙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직 성당이에요. 부록으로요. 보니까 십자가의 길이 12처가 아니라 14처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성당 옆에 이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이거는 책 읽어주는 여자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물소리도 들리고 정말 평화롭고 깔끔하고 쾌적한 그런 장소와 날씨예요. 이게 이러면 너무 종교적으로 흐르나? 1처예요, 1처. 해서 14처까지 있다라는 거. 네. 공원 이게 이렇게 나이롱이게 티가 나죠? 저희 집안은 5대째 천주교예요. 저 어렸을 때 성당에 끌려다녔죠. 초콜릿으로 막 회유당하면서 막 그렇게 평상시에는 밥만 먹으라고 막 그러시더니 이제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빨간 날 일요일 되면은 성당 가자고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네, 여기가 이제 2처가 되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성장해서 좀 느낀 바로는 불교가 저한테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불교는 스스로의 종교라고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가 그 자비와 평화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종교라서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환생도 좀 믿었었고, 특히 이제 인과응보 이런 것들은 정말 믿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남을 아프거나 힘들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전에 공자님 말씀에도 하늘의 그물은 넓고 또 촘촘해서 무엇도 빠져나갈 게 없다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착하고 올바르게 살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어디까지가 착한 거고 어디서부터가 나쁜 거야 가 되는 거겠죠? 도나 이런 거 떠나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강제적으로 거의 세뇌? 죄송합니다. 네, 세뇌시키다시피 돼가지고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보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음식하고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길들여졌던 그런 식성이 어른이 돼서도 유지되는 것처럼 종교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경치가 너무 좋죠. 저기 지금 사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저렇게 지금 가만히 앉아서 바람이에요, 바람. 멍 때리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또 막 좀이 쑤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좀 앉아있으면. 여기가 성당이에요. 너무 예쁘죠? 마치 제 성당처럼. 그 성당의 신부님들은 3년인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닌 거죠. 저기 이제 갈 때도 보이죠. 너무 예쁘죠? 요거 이렇게 딱 빼드릴게요. 참 예쁘다. 이 등이 저녁이나 밤에 네, 소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바람이 상당합니다. 정말 이게 괜히 마라도가 괜히 결항된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너무 예뻐서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로 보면은 짠! 이렇게 완전 예쁘죠? 진짜 역시 자연은
제주도는 좋네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안 계시지만 저희 세상 모든 궁금한 와이뉴스 유튜브 채널, 와이뉴스 채널이라고 할게요. 와이뉴스 TV 하면 좀 무거운 느낌이라서 와이뉴스 채널의 구독자분이 12명이 되셨어요. 짠짜잔, 짠짜자짠. 처음에 3분이셨거든요. 지금 책 읽어주는 여자를 시작한 게 3달 정도 됐는데 400% 성장이죠. 네, 12분이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발 끊지 말아주세요. 구독. 까치 있어요. 까치 보이시려나? 제주도에 전에 한 11년 전에 제주도에 왔을 때는 한라산을 올라갔었거든요. 백록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백두산은 못 가지만 저도 중국으로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백두산을. 그래서 백록담으로 갔었는데 한라산 거기에는 까마귀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평지라고 해야 되나요? 산이 아닌 곳에서는 까치를 비교적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화면이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은 가차없이 끄셔도 됩니다. 구독도 끊으셔도 돼요. 네, 저는 오는 사람을 막나?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마음이 돌아섰는데 그런 사람을 잡는다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네, 아직까지 제가 솔로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 10초 이렇게 보이죠? 이거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가이드. 네, 가이드가 맞겠네요. 관광 가이드처럼. 제가 너무 보고 있어서 이런 거 같이 좀 보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비 오는 날 좋아하시고 천둥 번개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날씨가 좋고요. 제주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침에 눈 뜨고 오늘은 또 세수까지 했어요. 양치하고. 네. 바닷가에서 며칠 이렇게 좀 멍 때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꿉꿉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씻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소금기 염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소나무. 아까 제가 책을 읽었던 곳.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서요. 저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었나봐요. 햇빛이 착 내리비치고 해변 파도 소리 촥 막 이렇게 철썩철썩 나고 거기서 약간 우아하게 책을 읽고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막 머리는 산발돼가지고 휴대폰 엄청 흔들리고 바람 소리 엄청 나고 막 제주도에서의 편은 외처럼 휴가처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화면이 막 되게 많이 흔들려서 그렇죠. 네. 여기가 이게 이게 13초네요. 물이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뷰 끝내줍니다. 와, 정말. 네, 여기는 이제 14초. 14초. 제가 12초라고 했다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즐거운 나날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뿅.